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 24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그냥 분위기가 좋게 계속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떤 경계 신호, 위험 신호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 뭐 연말,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고금리 강달러가 부담이었는데 고금리 강달러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 증시 자체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한국만 현재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한국만요. 한국은 이제 오늘 정치적인 이슈가 터져가지고 혼자 급락을 했죠.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조금 좀 오늘 하루 흐름이 좀 부진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만 오늘 특이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박살이 난 안타까운 하루였습니다. 음, 오늘 밤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들이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ADP 고용 지표 발표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논 매뉴팩처링이니까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좋고 그리고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지금 훨씬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경기가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흐름을 고려해보면 이 서비스업 지표들은 뭐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표들이 딱히 시장에 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지표들 솔직히 뭐 그냥 계속해서 그냥 주식시장 상승에 발목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고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시장엔 제 생각에 이 서비스업 지표는 오늘 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맞고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채권이 이제 상승하다가 단기 고점에 맞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이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인데 근데 이때 하필이면 서비스업, 미국의 자신감이 있는 미국이 좋은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면 아마 채권은 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금리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채권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안정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막 금리가 대폭등, 이상한 일이 있어서 대폭등 이렇게 막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주식시장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하여튼 고금리 강달러가 좀 해소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 파월의장 연설도 있는데요. 파월의장은 말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발언 안 할 것 같아요. 말실수 안 하면 그냥 시장에 또 긍정적이겠죠, 그죠? 이런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장중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잔잔하게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잔잔하게 달러 인덱스 지금 보고 계시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죠?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좀 해소가 되려고 하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건 맞는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107자리가 어떤 박스권 상단이죠. 여기를 못 넘고 있으니까 일단은 달러가 여기 어디 단기 고점이 나왔고 요렇게 당분간 좀 죽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아시아 장중에 금리는 조금씩 올랐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30년의 국채 선물 그죠?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주식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비록 뭐 오늘 금리가 아시아 장중에 좀 올랐을 수 있지만 저 정도 오른 걸로는 그렇게 큰 주식시장에 영향은 없죠.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그저 이 보시다시피 정치적인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좀 급락을 했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국 증시가 만약 대폭락을 해버리면은 차라리 단기적인 메리트가 확 생겨나면서 이 대폭락하면은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랬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뭐 정부라든가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등 우리 금융당국에서 여러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사실 대폭락을 하지 않고 잘 버텨줬습니다.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긴 한데 같은 내용이긴 한데 오늘 이렇게 안 빠지고 버텼다는 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증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빠지면서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차라리 여기서 한번 투매가 확 나와서 어떤 이 불안감을 한번 해소해 주거나 뭔가 어떤 시세가 한번 나면은 시장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기 쉬운데
빠져야 될 자리에서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다 오늘 이렇게 한국 증시가 버틴 거는 당장은 뭐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한숨도 돌리면 안 되고 어쨌든 표현을 하자면 뭐 당장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럭저럭 버텼으니까 한국 증시가요. 벼랑 끝에서 버텼으니까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하락이 더 깊어지고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코 좋게 보면 안 되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정부나 한국은행이 이런 개입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한국 증시가 대폭락했으면 그것도 또 나름 씁쓸한 일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은 차라리 더 빠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조치들은 일단 뭐 정부나 은행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이 조치가 하락을 오히려 장기화시키고 더 하락의 폭을 깊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이 온도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그죠? 예, 참 깝깝한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식 매수는 강한 친구들만 위주로 하셔야 되겠고요. 좀 순환매를 통해서 뭐가 좀 완화되나 싶었는데 한국은 순환매를 통해서 좀 어떤 글로벌 임밸런스한 거죠. 한국의 소외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근데 뭐 어젯밤에 그런 깜짝 이런 이슈가 누가 나와갖고 이런 이슈를 터뜨리는 바람에 하여튼 차별화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순환매의 기회를 제 생각에 많이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따가 뭐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좀 체크하고 마칠게요. 뭐 일본 증시부터 하나씩 볼까요? 일본 증시 뭐 보시다시피 특별한 일 없습니다. 박스권 상단이니까 상승이 좀 둔화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잘 올라가고 있고 특별한 위기 없다. 중국 본토 지수인 상해 종합인데요. 뭐 지난번에 이렇게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조정을 극복했으니까 뭐 올라가고 있죠.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다지 큰 위험은 없습니다. 중국 증시도 뭐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하여튼 뭐 부양책 기대감 이런 게 있어서 요즘에 중국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어쩌면 뭐 중국의 그런 낮은 금리 이런 게 어쩌면 이렇게 증시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위안화의 약세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는 되돌렸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가볍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엔화도 그래요. 엔화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세 진행 중이고 오늘 좀 강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일단은 계속해서 강세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뭐 살펴봤고요. 유럽에 있는 독일 증시는 뭐 너무나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폭등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위기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잘 나가고 있고요. 오늘 하여튼 한국 관련된 자산이 참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어쨌든 고공행진 그죠?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393원부터 해서 한 1440원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박스권 생각하시면 되겠다 싶은데 하여튼 계속해서 뭐 언제 뭐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미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누가 어떤 이슈를 딱 제공해 갖고 상승이 좀 더 가팔라졌죠. 하여튼 뭐 당장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1440원 뭐 이런 거만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당장은 괜찮을 수 있다. 그냥 일단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오늘의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전망이 조금 좀 안 좋아졌죠. N1 환율 뭐 이런 거 좀 봐야 되겠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N1 환율을 좀 말씀드리다 한동안 안 보긴 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여기 의미 있는 바닥이 나왔고 눌림시 매수 전략 이야기를 드렸고 그냥 이제 뭐 잘 올라가는 거죠. 이거죠. 순리에 맞게 N1 환율 계속해서 이제 바닥은 다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쌍바닥 혹은 삼중바닥 만들었습니다. 엔화 매수하셔도 되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큰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볍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자면요. 코스피 지수 보고 계시는데 코스피 지수 1.62% 하락 마감했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나름 좀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죠. 오늘이 왜냐하면 어제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화요일 날 한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을 아무런 일 없었으면 미국 증시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극복도 할 수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누군가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다시 뭐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재검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시나요?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오늘 분명 명백하게 하락 마감을 한 거고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이 자리 지지력이 살아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뭐 뭘로 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분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뭐 그렇게 자세히 볼 것도 없습니다. 코스피 5분봉인데 오늘 뭐 의미 있는 매수세 보였나요? 그런 거 없죠. 장 초반에 이제 장 초반에 적당히 빠져서 출발해서 이제 낙폭과대다 이러면서 잠시 장중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5분봉 보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의미 없죠. 그죠?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게 보이지 않고 하여튼 정부의 뭐 정부의 아니면 한국은행의 여러 가지 부양책, 뭐 시장 안정책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 우려하던 대폭락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데 이런 모습은 지금 절벽 끝에서 버티는 꼴에 불과합니다. 뒤에서 막 절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끝에서 버티면 뭐예요?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래서 오늘 타이밍을 좀 놓친 꼴이 됐어요. 오늘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악재가 등장해서 사실상 이제 11월 29일 전저점의 지지력을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럼 결국 또 평상시하고 또 같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쌍바닥 검증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의미 있는 매수세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래쪽으로 갈 위험이 조금 더 생기고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불안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지지력이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더 빠져야 합니다. 지금 더 빠져야지, 지금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닥 나왔냐? 안 나왔죠. 삼성전자 5분봉 뭐 이런 거 보고 계시는데 의미 있는 지지력 안 보입니다. 단지 장 초반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단기낙 폭과대로 인한 뭐 그 정도 자연적인 반등 정도만 나왔지 어떤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죠? 뭐 코스닥 좀 잠깐 좀 보자면요.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사실 대폭락도 가능했었는데 하여튼 뭐 정부의 눈치, 뭐 한국은행 눈치를 봐서 그런지 부양책 뭐 아니면 정부의 어떤 뭐 시장 안정책 덕분인지 그냥 오늘 급락폭락은 막았는데 그게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한번 확 쏟아지는 게 차라리 매수를 잡기는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대응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도 1136, 37 터치하고 나서 아래 꼬리 살짝 달고 이런 모습입니다. 1136, 37 이 자리가 확실히 전저점으로서 약간의 어떤 그런 지지력이 있다 보니까 버티고는 있는데 버텨봐야 의미가 없죠.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어제 나왔던 양봉을 완전 되돌려 버렸기 때문에 추가 급락의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림이 됐어요. 지금 추세선 어떤 것도 없고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와장창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는 어제 의미 있는 매수세 보여주고 어떤 오늘 잘했으면 되는 어떤 그런 변곡인데 근데 이제 뭐 누군가 특정 정치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상승할 만한 타이밍을 좀 놓친 거죠. 가뜩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상승할 타이밍이 빨리빨리 상승할 타이밍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한데 상승할 타이밍을 놓치면서 중기적, 장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장기화되고 하락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뭐 세계 증시 분위기 자체는 뜨끈뜨끈하단 말이죠. 아직까지 유동성들도 좀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뭐 순환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순환매라는 게 이거 지금 보시는 건 카카오 주식인데 카카오 같은 게 21년 6월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한 3년쯤 빠졌어요. 3년쯤 빠졌으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면 이쯤 했으면 이제 반등할 때가 되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한 3년쯤 빠졌으면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 같은 것들이 조금 좀 괜찮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일단 급등을 하긴 했는데 카카오 같은 종목이 오늘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박살난다. 만약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의 타이밍을 놓쳤다라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여기서 상승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박살이 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심각하게 박살이 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카카오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지난 몇 년간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장이 박살나갖고 얘가 이렇게 박살나면은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림시 매수를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예시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꼭 뭐 카카오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은 지금 보시면 이제 무거운 저항권에 또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종목을 당장 매수하는 거는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좀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한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한동안 많이 올랐던 게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아니면 기존의 대장이었던 이런 반도체라든가 지금 보시는 건 하이닉스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당분간 시장이 좀 만약 시장 지수가 반등을 하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지수 자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순환매 이런 걸 생각하셔갖고 기존의 성과가 좋았던 뭐 제약바이오니 뭐 아니면은 뭐 그죠 이런 반도체니 이런 기존의 대장들 있잖아요. 그런 대장들은 예, 가능하면 안 쳐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당분간 뭐 시장이 뭐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요.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시장 핑계로 빠지는 지금까지 소외가 됐던 순환매 뭐 그런 거 약간 소외됐던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순환매를 타령하고 있다라는 건요. 한국 증시가 좀 유달리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어쨌든 조금 좀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는 아직까지 좋은 겁니다. 한국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니까 한국 증시가 다 같이 대폭락하는 걸 기대하는 거면 조금 좀 어려울지 모르겠죠, 그죠? 한국 증시 지수가 좀 안 좋더라도 그 와중에 분명히 어떤 그런 불리함들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순환매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순환매를 찾는 것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거는 역시 대장을 건드려야 됩니다. 가장 강한 친구를 매수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가장 강한 친구 미국 주식. 당분간은 조금 더 미국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S&P 지수 가장 강하고요. 뭐 나스닥도 만만치 않게 강하고 하여튼 이런 친구들이 강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원자재들 조금만 좀 점검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건 구리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뭐가 있죠. 이런 추세선이 이제 붕괴가 되면 이제 아래로 와르르 캉캉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지금 당장은 일단은 이거를 붕괴시킬 생각은 일단 없어 보인다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도 조금씩 좀 힘이 강달러에도 좀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리라든가 구리라든가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은 조금 올라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아직 조금은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주식이 올라오는 사이에 이런 구리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같은 것도 구리라든가 국제유가 같은 것도 조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구석이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리 가격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쭉 낮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선 정도까지 뭐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선 부근까지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선 부근에 와서 이걸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고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굴이나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못 넘어간다라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위로 이런 빨간 선 부근에 오면은 반등지 매도 전략 이제 아래쪽으로 후려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도 좀 비슷비슷하죠. 사실 어떤 추세선 같은 게 이제 마지막 있는 벼랑 끝 추세선 같은 게 있었는데 추세선이 이제 사실상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고 뭐 달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좀 잘 버티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제 유가도 지금 보시면은 추세선들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저기 머리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오고 있죠. 이런 중요한 선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선들이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은 보니까 빠질 생각은 좀 없어 보이고 만약 국제 유가가 좀 올라온다라면 상승 목표치는 작게
뭐 박스권 상단 정도, 박스권이라기보단 내려오고 있는 이런 추세선들까지는 어떤 상승의 목표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이런 자리들까지 오면은 국제유가가 이제 아래쪽으로 빠진다라고 또 베팅을 해보는 게 또 맞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유가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장기적인 흐름은 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지금 이제 강달러, 고금리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국제 유가나 구리 같은 거요. 그리고 금은 어쨌든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분간 일단 좀 관심을 안 주시는 게 좀 좋을 수 있겠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